안녕하세요, 장혜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계 주공 재건축 계속 상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5단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공람 공고했습니다. 이제 곧 구역 지정되죠. 곧 시가 됩니다. 노원구청이나 서울시 들어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총 19동 840세대, 5층 11평형이에요. 기존 용률이 93%밖에 안 돼요. 저층 단지라서 사업성이 16개 단지 중에 좋은 편입니다. 8단지 포레나 노원보다도 입지가 좋아요, 5단지가. 예. 지도 한번 보시면요. 9단지하고 보람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8단지 포레나 노원인데, 이 5단지는 어디냐면요. 노원 더블 역세권. 6단지하고 5단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재건축 완료되면 가격이 더 비쌀 것으로 전망됩니다. 3종으로 상향 조정, 용적률 3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 용적률이라는 거니까 이 안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최고층 35층에 996세대로 지을 예정이라고 해요. 임대는 152세대예요.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 감정가는 대지 평당 2,300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수정을 합니다. 추가 부담금은 3, 4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총 면적이 1241평이에요. 자, 10,000평이 평균 한 700가구 정도 지을 수 있다 그러죠. 한 600가구 지면은 좀 넉넉하고요. 700가구면 이제 보통이고 800가구면 이제 빡빡하죠. 소형평이 많아지게 돼요. 자, 700가구를 짓게 되면 현금 청산되는 조합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조합원이 840명이기 때문에 8단지는 총 면적이 11,938평에 1,062가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중소형 평형을 많이 지었죠. 자, 6단지는 이제 5단지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죠. 2020년 8월 예비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준비 중이에요. 기존 용적률이 높아요. 193%. 예. 이 상계주공 단지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8동 9에서 15층, 전용 면적이 45에서 80, 2646세대 대규모 단지입니다. 5단지보다 입자가 좋지만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 떨어져요. 뭐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대1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추가 부담이 높다는 거 인정하시고, 공공재건축 대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400%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과연 종상형이 실현될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자, 1단지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고요. 예, 가장 이제 그 아래쪽에 있죠. 여기도 역시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추진하고요. 24개동 5에서 15층, 2064세대, 큰 세대입니다. 여기도 역시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6에서 95. 기존 용적률은 176%입니다. 24평형 이상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서 그래도 6단지보다는 사업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계 백병원 사거리에 상권과 인접해 있어요. 자, 3단지 역시 예비안전 시행했습니다. 노원역 역세권이고요. 지도 한번 보시면요. 3단지도 아주 위치가 좋죠. 4호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7호선 노원역은 아주 초역세권이죠. 26개동 5에서 15층 2231세대 역시 대단히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45에서 111. 기존 용적률이 178%. 1단지와 사업성 비슷한 수준이지만 입지가 더 좋다는 거죠. 가격이 약간 더 비싸게 형성돼 있겠죠. 4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했고요. 상계 백병원 사거리에 상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17개동 9에서 25층 2136세대. 전용 면적은 45에서 118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용적률이 204%고요. 자,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401동하고 402동이 있어요. 이게 저층이 상가로 돼 있고 위에는 이제 아파트인데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예, 상업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도 그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비용이 더 많이 받겠죠. 상수초등학교하고 신상중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했다는 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초품화, 중품화가 되는 거죠. 자, 2단지 보겠습니다. 1987년 11월에 준공했어요. 4에서 15층 23개동 2029세대. 전용 면적은 45에서 95. 기존 용적률이 171%. 자, 상계 주공 중에서 네 번째로 용적률이 낮다. 즉 무슨 말이냐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노원역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펴보니까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먼 건 아니죠. 역세권이죠. 자, 여기가 4단지 바로 왼쪽인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201동하고 202동이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인데 역시 여기도 용적률이 높고 감정표가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 내에 노원중학교하고 당연초등학교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7단지.
지하철 4, 7호선 환승역 노원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상계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도 아무래도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자, 보시면 여기요. 아주 좋죠. 21개동 15층 2634세대 전용 면적 58에서 105. 기존 용적률은 196%입니다. 고층 단지에서 사업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늘어난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재건축 후에 아파트 가격은 가장 높게 형성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9단지 보겠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신청했고요. 23개동 12에서 15층 2830세대 전용 면적이 58에서 105, 약간 좀 큰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 용적률이 207%로 높은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마들에서 가깝죠. 지도 보시면요. 그리고 포레나 노원보다는 위치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늘어난 용적률은 이제 적기 때문에 사업성은 떨어지는데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좀 많이 내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포레나 노원보다 가격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0단지 보겠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신청했고요. 27개동 5에서 15층 2654세대 전용 면적 52에서 96. 기존 용적률 169%. 그렇게 용적률이 기존에 높은 편은 아닙니다. 5층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들역 초역세권이고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10단지 여기 있습니다. 10단지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면 창동 차량기지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여기는 직접적인 후광권을 얻는 겁니다. 여기 7만 5천 평의 바이오 의료단지를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이제 10단지죠. 자, 11단지 보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예비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을 이제 신청할 거죠. 상계중 16개 단지 중에서 네 번째로 이제 빠르다 그래요. 88년에 준공했고요. 12에서 15층 16개동 1944세대. 58에서 105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용적률은 173%.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여기는요. 여기도 역시 마들역 초역세권입니다. 마들역 역세권이 이제 11단지, 12단지, 9단지, 10단지 이렇게 있죠. 자, 12단지 보겠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신청했고요. 15개동 12에서 15층 173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58에서 92. 기존 용적률이 좀 높아요. 196%. 마들역 초역세권이고요.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높아요. 소형 평형 비리가 좀 많아요, 여기가. 아까 그 11단지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13단지 볼게요. 9개동 15층 939세대고요. 전용 면적 58에서 80. 기존 용적률 189%. 마들역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다소 떨어져 있어요. 13단지. 지도 한번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죠. 바로 위에가 이제 수락산이네요. 단지 옆에 초, 중, 고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높고 소형 평형으로만 단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14단지 예비 안전진단 신청했습니다. 빠르네요, 여기도. 89년에 준공했고요. 5에서 15층 26개동 2265세대. 전용 면적이 58에서 11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147%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단지 다음으로 기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우수한 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들역 역세권이고요. 역시 수락산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수락산에 가까운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밑에는 3종이고 위에 수락산에 가까운 쪽은 2종 일반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왜냐하면 2종 일반이 나중에 감정가가 3종보다는 좀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 물건 사실 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되겠고요. 자, 15단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공무원 임대 아파트도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연한을 올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임대하겠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다음에 16단지 보겠습니다. 18개동 15층 2392세대 전용 면적 63에서 105. 기존 용적률이 184%. 마들역 역세권. 여기서 다소 떨어져 있어요. 단지 내에 상경수단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계보람 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21개동 15층 3315세대. 전용 면적 60에서 107로 이제되는데 기존 용적률이 197% 높고요. 노원구에서 단일 단지 규모로는 최고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 대단히 단지가 거의 4,000세대 넘겠죠. 마들역과 노원역이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좀 떨어져 있죠. 주변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고 단지 바라도에 수락산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원구의 아주 핫한 재건축단지죠. 상계주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상계보람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는 분들은 아직 뭐 투자하기에 늦지 않았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좋은 결실 맺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